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고 말씀 나누면 훨씬 재밌게 전달드릴 수 있을 텐데 조금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어쨌든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시 30분의 장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 이름은 장구예요. 사내 대장부 할 때 장구고요. 전국에 제 이름은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종시 30분이라는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세종시 30분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재미나게 뭔가 기획을 가져가고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해드리고, 두 번째 연결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건 지역 경영 회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제가 공유할게요. 일단 강의 시간을 한 3, 40분씩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저희 회사 소개를 하는 걸로, 제가 평상시 강의하는 걸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이라고 요즘 좀 많이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역을 담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뭔가 사업화하고 기획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작했던 건 이제 식음료 기반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 직접 로컬에 있는 컨텐츠를 발굴해서 기획하고 브랜딩하고 운영까지 하는 팀입니다. 저희가 했었던 프로젝트는 비스트로 세종, 세종 피치에일, 연서 그라운드, 연서 데어리, 연서 로스터즈, 미트볼 스테이션, 세종에도 등과 같이 세종 안에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재미나게 소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로컬 컨텐츠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노력하는 지역 기획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나오잖아요. 그럼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시에서 세종시청에서 와가지고 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 세종시장님 상은 못 받아봤고요. 농림부 장관상은 받아봤습니다. 어쨌든 저희 컨텐츠가 좀 지역에 특화된 얘기들을 하고 있기에 강의가 마치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니까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의를 갈 때마다 강의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은 40대 지금 중반인데 40대 되기 바로 직전에 창업을 했고요. 30대 후반까지만 해도 사회생활이라는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외부에 뭐 이런 활동 같은 것도 해보지 않고 그냥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한 몇 년 사이에 지금 발표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을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어떤 원동력이 있기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런 기획들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늘 대답하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기회들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있을 때마다 저는 무조건 제 걸로 만듭니다. 그게 제 특징이에요. 남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요 그걸 들으면 무조건 적용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 걸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늘 드려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하는 강의와 얘기가 직접 뵙는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전달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재미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얘기는 내 얘기랑 아닌 것 상관없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은 것 하나 이 시간에 좀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분명히 건지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적용하시는 분이 정말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늘 이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문 용어로 밑밥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이런 좀 농담 같은 얘기를 드렸고요.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제 컨텐츠를 발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컨텐츠라는 말의 뜻 자체는 그냥 내용물입니다. 내용물. 그래서 저는 사업이라는 건 나는 어떤 내용물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팔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콘텐츠라고 하는 건 이런 거겠죠. 뭐 물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전에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돈 주고 사 먹는 세상이 됐잖아요. 물이라는 것 자체는 컨텐츠이죠. 근데 그 물 위에 이거를 플라스틱 병에 담던
병에 담던 아니면 예쁘게 삼다수라고 이렇게 포장지를 덮어가지고 답던 요거를 담아서 누군가에게 파는 행위를 저는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컨텐츠, 로컬에 있는 컨텐츠를 이렇게 모형화해서 하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 일들 하나씩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세종시에 와보신 분 계실까요? 이렇게 손 한 번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손. 아무도 안 계신가요? 세종시 좋은 곳인데 아직 한 번도 안 와보셨군요. 네. 네. 저는 세종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세종에는 다들 그래요. 야, 세종이 너네가 뭘 가진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울산이다, 대구다, 부산이다 이런 지역들은 지역이 생긴 지 오래됐으니까 켜켜이 쌓인 시간들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많은데 너네들은 지역성도 없고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로컬 컨텐츠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했고요. 저희들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요 세 가지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도심이에요. 신도심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와 도로로만 거의 만들어진 곳입니다. 진짜 너무 살기 좋아요. 아파트들이 질비돼 있고요. 집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 산책로가 다 연결되어지고 공원도 중간중간 굉장히 많고 아마 전국에 전 세계에 아마 세종시 같은 도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다들 어느 정도의 역사적인 시간이 흐르면서 도심이 형성됐는데 세종시는 그냥 때려 박아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냥 행정도시를 만들려고 없던 데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심이라는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구는 요 신도심에 살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농가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겁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원래 세종시는 연기군이라고 하는 시골에다가 도심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농 간의 거리가 전국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차로 막 아파트만 보이다가 잠깐 눈 감았다 뜨면은 농가지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로컬 푸드 마켓이라고 하는 일반 지역마다 가는 그런 뭐 상생 마켓들이 많잖아요. 전국에서 로컬 푸드 마켓의 매출이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세종시입니다. 다른 이유 없고요. 도농 간의 거리가 굉장히 많고 지역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치원이라는 원도심을 가지고 있는 게 세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종의 특징을 약간 좀 꿈꿔본 거예요. 젊은 창업가가 말도 안 되죠. 신도심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사는데 신도심에 있는 소비자들을 저희가 지역 농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도 돈을 쓰게 하고 또 지역 농가에서 돈 쓸 사람들이 원도심으로 넘어와서 거기서도 돈을 쓰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지역에 이렇게 생태계가 신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원도심도 가기도 하고 농장 지역을 가기도 하고 원도심에 계신 분들도 신도심에 오시기도 하는 이런 경제를 우리가 순환하며 만들 수 있는 로컬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새 지역에서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 시도했었던 건 뭐냐면 신도심에서 제가 발견한 로컬 콘텐츠는 그냥 원물이거든요. 원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원물을 가지고 신도심에 좀 소개해주는 일들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불란서 수라상이라는 컨셉의 비스트로 세종이라는 음식점을 오픈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세종의 대표 농산물인 복숭아를 활용해서 수제 맥주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비스트로 세종 건물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요 멋있어 보이는 건물의 지하가 저희 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던 데에 저희가 지하에 매장이 생기면서 저희 매장이 생기고 바로 앞에 투썸 플레이스가 생기고요. 바로 1, 2층이 비어 있었는데 유명한 카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약간 음식거리 같은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매장이 좀 속된 말로 겁나 잘 돼가지고 저희 매장이 너무 잘 돼서
앞에 카페들이 낙수 효과를 얻으려고 생겼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저희 매장을 표현한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란서 스라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 스라상 하니까 약간 한국스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매장의 첫 시작은 뭐였냐면 저는 세종시 안에 있는 한식의 식재료를 가지고 프랑스 음식을 만들어서 신도심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개해보면 어떨까가 저희의 시작이었어요. 저가 요 매장을 오픈했었던 딱 시기가 언제냐면 2019년 12월 4일 날 매장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1월 달에요. 직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먹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올 설에는 중국으로부터 무언가가 올 거니까 조심하래요. 그 무언가가 뭔지 지금은 다들 아시죠? 코로나였습니다. 저는 쉽게 얘기하면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뭔가 창업을 했는데 그 시작이 코로나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창업을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2019년 12월에 열었던 세종에 오픈했던 모든 식당을 다 알고 있는데 모든 식당이 다 망했습니다. 근데 저희 매장은요 코로나 때 훨씬 더 잘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아무도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하지 않았던 그 기획을 담아서 음식으로 표현해서 소비자들에게 주기 시작하니까 소비자들이 세종에도 이런 게 있었네? 세종에도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저희 매장을 찾아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림상에 보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저희가 얘기하는 스파게티 파스타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초록 색깔 뭐가 올려져 있거든요. 그 올려져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갓김치입니다. 갓김치. 전국에서 갓김치가 올라가 있는 파스타는 저희 매장밖에 없거든요. 이거 나쁜 말로 표현해서 존맛탱입니다. 존맛탱. 엄청 맛있어요. 이런 시도들을 뭔가 담아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더니 소비자들이 찾기 시작하고 저희들은 1년에 2만 명 이상이 저희 매장을 방문하는 그런 핫플레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런칭한 건 뭐냐면 지역의 맥주가 없으니 지역의 특산물을 살려서 수제 맥주를 만들어 보자. 이 당시만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수제 맥주 시장은 다 죽었다. 이제는 수제 맥주는 안 된다. 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거를 흔히 얘기해서 B2C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나의 원초적인 목표는 세종시에 파는 거다. 세종시에 하는 모든 축제에 우리 맥주가 다 깔린다면 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맥주를 만듭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랑 같이 창업을 했다고요? 저희 창업 파트너는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축제가 다 없어진 거예요. 맥주가 완전 폭발되게 생겼죠. 제가 2,000박스를 만들었는데 2,000박스를 저 혼자 다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 대표님, 맥주 2박스만 저희 집으로 배달해 줄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와, 맥주를 지금 200박스를 혼자 다 마셔야 되는 상황에 배달 누가 못 해주겠습니까? 뭐 한 박스건 두 박스건 제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배달해 드리는데 약간 이게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집들이용 맥주라는 걸로 소문이 난 거예요. 세종에는 아무도 세종이란 도시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이 와 이거만큼 지역을 알만한 컨텐츠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 맥주를 사 먹기 시작했고 집들이에 누가 오면 저도 세종이 고향은 아니거든요. 세종에 이사도 오니까 저희 부모님, 저희 형제자매, 저희 친구들이 희한하게 세종은 관광도시가 아닌데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 집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선물 주기 굉장히 좋은 컨텐츠로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2,000박스가 다 솔드아웃 됐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세종에도 지역 맥주가 생겼습니다 라는 두 번째 맥주를 런칭했고 이 맥주도 만드는 족족 다 팔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뭐 장사하는 사람의 얘기를 내가 들으려고 여기 앉아있나 하실 수 있는데 계속 제 얘기를 듣다 보면 계속
이상하게 사업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두 번째는 농가 프로젝트입니다. 자, 신도심에서 지금 세종시 인구가 39만인데요. 35만 명이 신도심 살거든요. 35만 명 중에 1년에 2만 명이 저희 매장으로 와요. 꽤 많이 오는 숫자가 아닐까요? 저희 매장은 제가 처음에 오픈할 때 목표했던 게 저희 매장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한 분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오더라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 1년에 15번 오신 분도 있으세요. 그만큼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 이제 이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재미난 콘텐츠를 소개해주면 그 콘텐츠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농가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연서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연서라는 건 연기군의 서쪽을 연서라고 하고요. 연기군의 동쪽을 연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연기군에 사는 사람들의 그 기본 습성을 좀 아세요. 여기 연기군이 고향이신 분 안 계시죠? 예전에 연기 면장님이 하신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특징이 약간 열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특징들이 있대요. 그래서 연서면에 사시는 분들이랑 연동면에 사시는 분들이 그리 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딱 중간 지점에 그 세종시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조치원 연기군. 근데 발달되지 못했어요. 사실은 조치원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는데 청주랑 대전보다 발달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어떨 때는 충남에 붙었다가 어쩔 때는 충북에 붙었다가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이 동네가 잘 크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연서면도 되게 이름도 예쁘고 동네도 예쁜데 연동면, 연서면 쪼개지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지 않았던 그런 동네가 바로 연서면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연서면에서 뭔가 좀 재미난 일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 저희가 발견했던 건 뭐냐면 연서면이라는 지역에 목장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목장이라는 컨텐츠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텐데 저희 아이는요 10살, 8살 남자아이들이거든요. 고향이 세종시예요. 저희 아이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보지 못한 게 뭐냐면 전봇대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세종시는요 전봇대가 다 밑에 매립돼 있습니다. 다 땀으로 흘러 있거든요. 저는 세종시 지하 생활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쨌든 도로가 너무 좋고 그냥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요 자연에 가기만 하면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모습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저희 아이들 친구들 사진이거든요. 자연을 잘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요 자연을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했었고 연서면에 있는 목장에서 나오는 원유를 가지고 장사도 해보고 또 목장으로 사람들이 와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게 연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목장에 오면요 사진관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와서는 이렇게 치즈 거기 목장에서 나오는 우유로 치즈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고 만든 치즈로 피자를 만들고요. 피자가 만들어져서 굽는 동안에 송아지한테 가서 우유를 주고 내려오고 피자를 먹고 갑니다. 별거 아닌 컨텐츠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필요했었던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인당 25,000원, 3만원 정도로 받았는데도 예약이 굉장히 예약률이 높고 세종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굉장히 많이 방문했었던 그런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했던 요거트 여기서 나오는 원유로 요거트를 만들어서 요거트를 판매하기도 했었고요. 요거트를 판매한 그림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들로 저희가 연서면을 알리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했었던 프로젝트가 바로 원도심에서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혹시 그 조치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강의 중에도 지금 조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치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조치원은요 사실은 일제시대 때 대전역이랑
같이 만들어진 쌍둥이 역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약탈을 좀 빨리 하려고 기차를 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차에서 이제 기차 역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이제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항구를 통해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일들을 했었는데 조치원역이 대전역이랑 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치원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치원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일본 사람들 중에 경제인들이 내려와서 많이 자리를 잡았었고 일본 경제인들 중에 여기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자기 친구 경제인들에게 쓴 편지가 이렇게 발견됐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조치원이 너무 사업하기도 좋고 장사하기도 좋으니 너희들도 조치원에 와서 장사를 해보라 할 정도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됐던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첫 양갱 공장이 조치원에 있었어요. 양갱은 일본 음식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조치원에서 양갱 공장을 만들었죠. 그렇게 잘 됐던 곳.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말이 많은 이제 나훈아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나훈아라는 가수가 전국에 10개를 돌면서 꼭 콘서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10개의 도시 중에 꼭 빠지지 않고 왔던 도시가 뭐 서울, 대전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그 중에 하나가 조치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조치원은 굉장히 발달되고 사람들이 많이 집중해서 오는 곳이었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청주나 공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무조건 조치원에 와서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여야 됐어가지고 예전에는 조치원 깡패가 그렇게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거기를 거쳐와야 되니까 으름장 놓고 하여튼 그랬던 조치원이요. 사람이 하나도 다니지 않는 그런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 사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조치원역 바로 앞입니다. 조치원역 광장에서 한 3초, 4초 정도 지나면 바로 역 건물이 보여요. 이렇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 조치원이었는데 여기서 좀 재미나게 뭔가를 우리가 또 해내면 사람들이 조치원에도 좀 오지 않을까? 조치원에서도 소비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치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이 프로젝트 하고서 이제 굉장히 저희 이제 팀원들에게 저도 질책도 듣고 저도 되게 많이 후회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좀 잘 되진 않았어요. 잘 되진 않았고 저도 굉장히 여기서 손해를 좀 많이 봤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제가 조치원역을 매일 돌아다니다가 왼쪽에 있는 이 건물을 발견하게 돼요. 이 건물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되게 그냥 평범한 건물일 수도 있는데 세종시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너무 좋았어요. 오래된 건물이 주는 매력. 이 건물의 안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처럼 약간 이렇게 정감이 있는 그런 느낌의 건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1층은 분식집으로 운영이 됐었고 2층이랑 뒤에 살짝 작은 뜰이 있고 작은 방들이 있는데 여기는 여인숙으로 운영됐었던 곳입니다. 이 분식점 같은 경우는 손만두가 굉장히 맛있었던 그런 분식점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여기 남자 2명 뒤통수 보이죠? 이 뒤통수 중에 하나가 제 뒤통수인데 건물을 이렇게 부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부수고 있어서 제가 그 건물을 부수는 분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분을 가로막고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그 건물을 이렇게 부시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 앞쪽에 주상복합이 하나가 올라올 예정인데 건물주가 요거를 이렇게 다 좀 새롭게 페인트도 칠하고 하면은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뭐 페인트가 칠하고 새로 뭔가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거 이 건물이 가지는 매력이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사하시던 분들 중에 흔히 오야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요거 저 건물주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요? 물어봤더니 절대 안 된대요. 건물주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대요. 근데 아저씨들 흐리는 말로 하시는 말 있잖아요. 뭐 담배 한 그루 사주면 알려주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편의점 앞에 가서 제가 담배 2보루를 사다가 그분한테 드리고 건물주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다음날 그냥 요 건물을 임대 계약을 해버립니다. 미쳤죠? 네, 뭐 여기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뭐라고 이거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건물을 임대를 하고 이 건물을 기획을 하기 시작해요. 이 건물에 좀 재미난 콘텐츠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 그래서 이 건물을 이렇게 생긴 건물이거든요. 뒤에는 막 이렇게 흙으로 되어져 있고 완전히 폐허같이 생겼던 건물인데 이 건물을 저희가 리뉴얼합니다. 여기 여인숙이었던 이 건물을 이렇게 리뉴얼해요. 외관은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좀 젊은 친구들이 느낄 수 있는 건물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브랜딩을 했냐면요. 이 건물은 사실은 역 앞이었고 예전에는 조치원 고려대학교 조치원 캠퍼스가 막 생겼을 때 그 학생들과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에 다녔던 학생들이 여기 역 앞에서 굉장히 만남의 광장처럼 계속 북적북적 됐던 곳인데 지금은 사람이 한 명도 다니지 않은 곳이니까 여기서 만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남을 활성화시키는 곳으로 만들고 또 제가 음식은 저희 팀원들 중에 주문을 했던 게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을 여기서 뜬금없이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미트볼이라는 게 있어요. 미트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지해장국 같이 미국 사람들은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트볼을 만드는 만남의 장소라고 해서 미트볼 스테이션이라고 건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고기의 미트볼은 MEAT잖아요. 근데 만남이라는 MEET라고 적어가지고 미트볼 스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건물을 이렇게 예쁘게 리모델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만남이라는 키워드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해요. 그래서 첫날, 오픈 첫날, 이거 보십시오. 사람들 어마무시하죠? 오픈식 때만 이랬습니다. 오픈식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사실은 이렇게 매일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오지 않아서 약간 좀 실패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이유가 제가 오픈식을 하는 날 뭘 했냐면 밴드를 불러가지고 재즈 공연을 하고요. 오픈식은 보통 막 1시간 30분 뭐 2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오픈식을 했어요. 계속 놀았어요. 저녁이 되니까 어두워지고 거기에서 젊은 친구들은 맥주를 들고 거리에 나와서 맥주를 마시고 또 기타를 치는 연주자는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매장 바로 앞에 이제 조천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국집 사장님이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있던 호프집 사장님도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너무 시끄럽겠구나. 민원 넣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에 막 뛰어가가지고 그 어르신한테 제가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어르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끄럽게 했죠? 했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자기가 여기서 장사를 진짜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역 앞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는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온 거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을 철수하기 전까지 정말 재미난 일들을 많이 하고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름 조치원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 매장에 들러서 쉬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세종 신도심 또 농가 지역이 맞는 농가 지역 그리고 조치원이라는 원도심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는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왔었던 팀입니다. 그래서 세종을 알리려고 잡지도 만들어 봤어요. 대전역과 세종을 연결하는 잡지를 만들고 그 잡지 안에 재미난 소개들을 하는 일들도 해봤었고요. 이런 일들도 만들어 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요 조치원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에게 던져지는 메시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오래된 중국집 사장님이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장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사장님이 어느 한날은 갑자기 가게 앞에 나오시더니 저 멀리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물어봤죠. 어르신,
도대체 왜 계속 저기 멀리를 쳐다보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역 광장 저 옆편에 젊은 친구들이 하는 중국집이 하나가 생겼는데 짜장면을 3,000원에 팔고 짬뽕을 4,000원에 팔아서 사람들이 다 그리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와서 거기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대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띵한 거예요. 아, 상권이라는 게, 골목이라는 게, 지역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경쟁만 해 나가야 하는 걸까? 보통 우리를 보면요, 카페 옆에 카페가 생기는데요, 처음에 카페에서 4,000원짜리 커피를 팔았으면 새로 생긴 카페는요 3,000원에 커피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카페가 생기는데 그 옆에 카페는 2,500원에 커피를 팔기 시작해요. 서로 그러다 보면 커피값 내리다가 다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왜 이 골목, 이 작은 골목 안에 조천에서 제일 오래된 중국집이라는 컨텐츠를 가지면서도 힘들어야 되는 사장님이 계시고, 짬뽕값, 짜장면값을 낮춰서 받아야 돼서 이익률을 많이 못 높이는 젊은 가게의 사장이 있을까? 만약에 이게 서로 협력하면 어떨까? 제가 그래서 그 짬뽕집에 가서 짜장면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짜장면은 별로 맛이 없고 짬뽕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4,000원인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어르신네 짜장면집은 짬뽕은 별론데 짜장면이 진짜 맛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짬뽕 전문점, 여기는 짜장면 전문점으로 브랜딩이 되고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지역이 좀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의 방향을 이렇게 매장 하나하나를 운영하는 거에서 이제 넘어서서 골목을 만들고 지역을 만들고 상권을 만들려고 하는 역할을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충청대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수업에 온라인으로 한 10분 정도 들으시고 현장에 오시는 분이 한 10분, 15분 계시는데 지금 딱 앉아 계신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나름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면 알수록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엊그저께 화요일 날 수업했었던 내용이고요. 요거를 조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후에 고민의 지점을 갖는 그 고민이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요거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저희는 세종시의 신도심에 세종 신도심에 우리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권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개별 브랜드를 떠나서 하나를 묶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세종에 이런 게 생기면 되게 재밌겠는데 전국에 뭔가 이슈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작년에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첫 번째는 어디에 이거를 만들면 좋을까 저희가 팀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 이름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세종에는 상권이 약간 형성되는 게 특이하게 형성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단지가 생기는 동네 중심으로 상가들이 좀 생겨요. 그 상가가 생기고 나서 다른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상권이 살짝 생겼다가 쑥 사라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요. 그러다가 상권이 쭉 생겼다가 또 다른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쑥 사라져요. 저희가 그냥 표현하는 건 메뚜기 상권 같다. 상권이 자리 잡히지 않고 열이 뛰고 저리 뛰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는 모습만 대부분이고, 그나마 여기에 나성동이라는데, 도담동이라는데, 보람동이라는 데는 흔히 저희가 아는 음식 상권 있죠. 술집 많은 그런 상권만 있지 뭔가 특별한 곳이 없다라는 걸 저희가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면 고운동이라는 데 이걸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운동이라는 데를 왜 생각을 했냐면 요 위에 보면 고운동 써있지가 않죠. 그러면 고운동은
한 번도 상권이 활성화된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세종이 지금 출범한 지 11년째거든요. 만들어진 지 10년 넘은 동네예요. 그 울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들은 10년 정도 되면 되게 새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종에서는요 10년 된 데를 도시재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동지역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동지역이라 하면 신도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종은 읍지역, 동지역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구가 없어요. 무슨 구가 없고 읍지역, 동지역이라고 하는데 동지역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옥과 예쁜 거리들이 많은 곳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곳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 거리에는 요 네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보화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지역입니다. 보화동이 무슨 뜻이냐면 혹시 LH 거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LH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LH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싼 아파트에 산다고 이 동네 사는 애들은 거지야라고 부르는 나쁜 표현이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인데 세종에는요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이라는 세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고화동에 산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동네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 11년 전에 아파트 분양이 있었으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그때 분양가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분양가가 그 전 정부 때 엄청 올랐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분양가가 세종에 완전히 막 하늘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거의 한 2배 정도 나는 데도 있고 많이 갭이 차이 나니까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은 동네 사는 사람처럼 표현하는 말이 생겼어요. 저희는 잘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 이슈가 있는 곳에 우리가 뭔가 재미난 일을 해내면 사람들에게 뭔가 더 선택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건물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문제죠. 여러분들 저는요 환경에 대해서 되게 그 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쓰레기도 환경의 문제 중에 하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지은 이 무분별한 건물들도 큰 건물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좀 걱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 건물들도 보면요 빈 상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창업을 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세종에서 임대료가 가장 싸니까 창업을 쉽게 도전해서 오는데 상권은 한 번도 형성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티기 힘들어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조금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능성이 넘친다. 아파트는요 도보로 저희가 설정한 100m 정도 되는 상권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인구수만 7,268세대가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냥 걸어서 15분 안에 걸어서 올 수 있는 어린이집이 31개가 되고요. 유치원이 3개가 되고 초등학교가 3개가 됩니다. 그 안에 아이들만 숫자를 해보더라도 3,457명이라는 아이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임대료가 싸니까 누구든 쉽게 들어와서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되게 오래된 곳인데 맨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처럼 예쁜 그림의 모형의 그 그림의 인공 실개천이 분수와 실개천이 예쁘게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벚꽃이 너무 예쁘게 펴 있는데 여러분들은 벚꽃 보는 게 별일 아닌 것처럼 느끼실 수 있잖아요. 세종에는요 나무가 큰 나무가 없습니다. 새로 지은 도시잖아요. 나무를 심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큰 게 없어요. 근데 이 동네는 10년 전에 벚꽃을 다 심어놨는데 나무가 10년 동안 자란 거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나무가 더 커져서 지금도 저는 여기 사무실 바로 옆에 벚꽃이 다 보이는데 요 벚꽃에 있는데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머무르고 가고 그런 곳이 된 데가 요 동네입니다. 그런데 상권은 한 번도 사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세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가 서울이 아니라 세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종에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종의 평균 연령이 뭐 31.5세, 32.5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보은동은 평균 연령이 35.7세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느 나이대가 가장 많은 거예요? 저희들 나이대가 가장 많은 겁니다. 저는 나이가 45인데 10살, 8살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연령대가 평균 연령으로 하면 30 몇 세가 되겠죠. 요 연령대가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요 동네인데 이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 이런 저희들을 위한 무언가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는데 여기에 재미나게 기획이 들어간다면 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이 상권에 와서 돈을 소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 보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도시 이미지를 이 골목 상권에 한번 넣어보자라는 기획을 해요. 아까 저희들을 소개했으니까 소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일들을 했었던 팀이고요. 네. 다른 팀은 저의 이력은 좀 이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상권의 기획에 대한 일들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할 팀들은 좀 넘어갈게요. 기획을 먼저 얘기드리는 이런 거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 패밀리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뭔가가 있으면 돈을 쓰지 않을까? 되게 재밌는 건 저희 세대는요, 아이를 그냥 키우고 양육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요. 저는 아이랑 무언가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랑 뭐 예를 들어서 수영을 같이 배운다든지, 아이랑 뭐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아이를 뭔가 함께하는 대상으로 봐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아이를 양육하시는 데만 해도 정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시고 힘을 많이 쓰셔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적으셨잖아요. 혹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신 분 손 한번. 네, 이거 뭐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눈물 콧물 펑펑 흘리는데 저도 오늘 아버지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셔서 아버지 뵙고 왔어요. 제 아버지가 39년생, 어머니가 46년생인데 그 드라마가 50년생 부모님들이 주인공인 드라마예요. 그 부모들만 보더라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신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세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오히려 저희 자녀들에게 그냥 그들을 위해서 돈만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거기에 돈을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골목이 하나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골목이 아니라 이 골목을 지칭하는 명칭이 있는 거예요. 이 골목은 이런 골목이다 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채워내고 거기에 사람들이 조금 더 머물러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더 중요한 건 돈을 쓰게 하는 그런 상권을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세종에 사는 젊은 세대들, 가족을 중시하고 아이들을 중시하는 가족 중심의 세대를 타겟으로 한 골목을 제안합니다. 그 골목의 이름은 바로 뉴키즈 온더블럭이에요. 뉴키즈 온더블럭 예전에 노래 가수팀 아시죠? 스텝 바이 스텝 요 노래 불렀던 팀. 저희 세대가 요 노래를 들으면서 자란 팀인데 우리 새로운 세대를 위한 블록 상권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뉴키즈 온더블럭을 저희가 좀 제안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골목의 특징은 예스 키즈존입니다. 노 키즈존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들어오면 시끄럽게 한다, 아이들이 들어오면 불편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내보는 상권들을 상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예스 키즈존. 그래서 상인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막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오면 환영해주자. 아이들이 허락되는 곳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어른들 그렇잖아요. 그 술집이 많은 그런 거리를 가보시면요. 퇴근 후에 가족이랑 같이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거기 애들 데리고 가기가 어떠세요? 편하신가요? 막 호화찬란하고 빨갛고 이상한 음악 흐르고 이런 곳에 아이들 데리고 가기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골목에 오면 아이들도 환영받고 아이들을 위한 메뉴도 있고 아이들이 놀기 좋은 골목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가족끼리 저녁 때 가서 음식도 먹고 부부가 맥주도 한잔하고 와인도 한잔하고 아이들은 놀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골목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즘 이제 막 젊은 친구들 힙하다라고 하잖아요. 젊은 친구 뭐 힙스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저희 세대가 오리지널 힙스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리지널 힙스터들이 우리 2세대들과 함께 즐기는 패밀리 특화거리를 만들어 보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상권에 있는 매장이 하나의 컨셉으로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각자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카페가 있더라도 뭔가 연결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카페가 있으면 상권이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제안하는 매장은 브런치 카페인데 매장의 이름을 10시 30분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회사 이름이 세종시 30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브랜드는 10시 30분인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여기는 엄마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들을요 학교에 보내고 등교시키고 등원시키고 나면 한 10시에서 10시 반쯤 되거든요. 그 엄마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엄마들끼리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곳. 그래서 10시 반에 문을 여는 거죠. 보통 식당은 11시 반에 열잖아요. 10시 30분에 열어서 엄마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폴맘을 위한 브랜드 10시 30분을 기획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위한 폴 키즈를 위한 브랜드로 1시 30분이라는 걸 기획해 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린이 전용 독립서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이 1시 10분, 1시 30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 마음껏 여기에서 책도 읽고 활동을 하는 그런 곳이죠. 1시 30분. 자, 엄마를 위한 공간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 나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간 있어야 돼요? 아빠들을 위한 공간 있어야겠죠? 아빠들을 위한 공간 6시 30분입니다. 퇴근 후에 6시에 여기 공무원 도시잖아요. 세종시는 공무원 도시입니다. 6시 칼퇴. 6시에 퇴근해서 넘어와가지고 6시 30분부터 가족과 함께 이렇게 지역의 맥주도 마시고 건강한 주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6시 30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주말에 이 골목길에 가족이 놀러 오면 10시 30분에는 아이들과 브런치 카페에 가가지고 맛있는 브런치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1시 30분이 되면 아이들과 독립서점에 가서 책도 읽고 하루 반나절 정도 책을 읽다가 거리에 나와서 놀기도 하다가 6시 30분이 되면 아빠들 위한 공간을 가서 아빠와 가족들이 함께 맛있는 음식들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이 있는 골목 상권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쉽게 얘기하면 놀이동산의 골목판, 키즈 카페의 골목판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희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료가 싸서 들어온 청년창업가가 있는데 이 청년창업가가 운영하는 카페는 특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식음료를 너무 잘하니까 저희가 베이커리를 좀 알려주고 여기는 그러면 베이커리를 특화해서 아이들이 좀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를 3시 30분으로 해보면 어떨까. 3시 30분에 간식 먹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리브랜딩을 시켜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0m 정도 되는 상권이 형성이 되면 오른쪽 밑에처럼 이렇게 뉴키즈 온도 블록이잖아요. 뉴키즈 온도 블록 상권을 전부 다 이렇게 예스키즈 돈으로 하나씩 콘텐츠로 채워가면 상권 내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콘서트나 이런 기획 행사들을 위해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뉴키즈 온더 브이로그라는 상권 기획에 대한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 재밌는 건 요거를 저희가 작년 말까지 구축을 하고 올해 이제는 자금들을 가져와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 얘기만 그냥 듣고요. 제가 그냥 누구한테 설명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뉴키즈 온더 블록 이런 거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막 저희들끼리 막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요.
막 그런 거 있죠. 미슐랭 스타들 미슐랭 스타 이렇게 붙이고 식당들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약간 예스키즈존 인증제처럼 해서 아이들을 위한 메뉴가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주어지는 그런 매장들은 예스키즈존 스티커를 줘버리면 어떨까? 그럼 예스키즈존이라는데 어린이들이 환영받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닌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하고 다녔더니 이 얘기를 듣고 얘기만 들었는데 기획이 너무 좋다고 해서 경기관광공사, 아니 경기주택공사에서 본인들이 짓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이런 컨텐츠를 넣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받아서 미팅을 한번 했었었고요. 또 시흥 신도심, 시흥도 가면 다 빈상가들인데 거기도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기획들이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 골목이 성공해서 약간 골목이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죠. 왔는데 아이들은 진짜 막 재밌게 놀고 있고 장사도 잘 되는 상권을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저는 복사해서 아이들이 많은 도시에는 어디든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뉴키즈 온더블록에 대한 얘기고요. 지역 경영 회사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뉴키즈 온더블록에 대한 설명을 한 게 단순히 제가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기획한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지역에 뭔가 기획하고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아마 후자로 보이실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익숙치 않은 지역 경영회사, 지역 관리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에어리아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이랑 영국에서는 이제 아예 법으로 제도화해서 BID라고 부르고요. 일본에는 에어리아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지역관리회사라는 게 뭐냐면 저희처럼 지역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흔히 얘기하는 슬럼가들 막 이렇게 뭔가 막 더럽고 뭔가 막 암울하고 뭔가 막 그 악한 무슨 뭐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골목길에 그 동네에 사는 상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고 우리가 이 골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부터 할까? 청소부터 해볼까? 라고 해서 청소를 다 같이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공동체적인 입장이겠죠. 그랬더니 그 슬럼가 같은 데에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관리를 하는 곳이 지역관리회사라고 부르는 곳들입니다. 혹시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피아노 하나가 놓여져 있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피아노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보고 막 이런 걸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그냥 피아노가 놔져 있는 게 아니라 지역관리회사에서 기획하고 그런 걸 연출하는 거죠. 사람들이 머무르게 하고 싶고 사람들이 찾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일본의 지역관리회사를 소개하는 한국의 한 박사님이 얘기한 일본의 지역관리회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저는 일본의 이 지역관리회사가 너무도 매력 있었던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의 지역관리회사는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역관리회사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지역을 관리해야 되니까 지역에 어떤 상가가 새로 들어오는데 인테리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카페가 생겼는데 커피를 납품받고 싶어요. 그럼 지역관리회사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커피는 이런 데서 납품받으면 싸게 납품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 생겨요. 냉장고를 사고 싶어요. 지역관리회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냉장고를 싸게 유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지역관리회사가 하는 일이죠. 실제로 다른 나라는요, 이 지역관리회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에 사실 굉장히 많은 어드밴테이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공익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 관리권 아니면 큰 광고판, 광고 관리권 같은 걸 지역경영회사, 지역관리회사가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 이게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재작년부터 이걸 법제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요. 저도 그 법제화는 자문으로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이 법제화는 그렇게까지 풀기는 좀 어렵고 기득권이 너무 많으니까 지역 기획을 하는 지역 관리회사, 지역 경영회사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좀 면제를 받게 해준다든지 이런 걸 좀 적용시켜보자라고 해서
국회에서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지역관리회사라고 해요. 지역관리회사는요, 실질적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획자가 있고 또 지자체를 연결하는 역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 그 지역에 와서 돈을 쓰는 생활인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역관리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관리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해보면 어떨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골목 안에서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담배꽁초로 줍는 일부터 해보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2번 쓰레기를 줍는 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진행했거든요. 너무 반응이 좋았고요. 아이들이요, 다음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빈 상가의 옥상이 처음에 만들 때 세종에는 2가지를 무조건 옥상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태양열을 설치를 해야 되고 하나는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원이 지금은 아저씨들이 담배 피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여기를 예쁘게 정원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거를 오래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들이 골목을 직접 만드는 행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전에 저희가 아이들이 직접 목공 수업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그 거리에 꾸밀 수 있는 트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못도 박아보고 페인트도 칠해서 거리에다 한 8개 정도를 놨거든요.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멈춰서 사진 찍고 머무르고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게 지역관리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관리회사의 흐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지역관리회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지역의 미관을 조성하고 교통 및 치안을 유지하고요. 시설 지구 정비를 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뒤에서의 배경들을 대어주는 일들을 지역관리회사가 원래 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공공에서는요, 수수료를 면제해 주던가 도로를 사용하고 해주던가 행사하실 때 전국에 행사들이 있을 때 보조하는 용역들로 지역관리회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또한 민간 기업이나 금융들에서 출자하고 자금을 줌으로써 지역관리회사가 지역에 재환원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하는 게 지역 경영회사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저희는 올해는 그걸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3년 후에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보은동에 정말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이 환대받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편하게 바라보며 부모들도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골목길을 꿈꿔 봅니다. 저는 세종시의 고운동의 상인이기도 하고 세종시 고운동의 소비자이기도 하고요. 세종시 고운동의 2 아들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공급자인 상인들이 행복하고 소비자인 주민들이 행복한 블록 상권,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놀고 싶은 행복한 블록 상권을 만드는 느키조 온도 블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